대한민국의 차세대 요격 미사일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되어 세계 미사일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노르웨이와 미국의 레이시온에서 예상치 못한 한국의 반격에 수출이 확정됐었던 고객을 잃게 생겨 뒷목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미사일이 차세대 요격 미사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세계적인 요격 미사일로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출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천궁2의 뒤를 이을 천궁3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공군의 방공 유도 무기인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는 길이 4.61m에 중량 400kg으로 최대 사거리는 50km에 유효 고도 20km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발사대 하나당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후 공중 점화하는 콜드 런치 방식을 적용해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고성능의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러한 천궁2 미사일을 더욱 강화해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까지 국산 미사일로 대체하기 위해 천궁3를 개발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방위사업청장의 인터뷰에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입찰 공고와 함께 천궁3의 구체적인 개량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천궁2 미사일에서 앞 조종 날개가 삭제되고 종말 측 추력기의 성능이 개량되며 미사일의 탐색기도 더욱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세대 탐색기로 교체가 진행됩니다. 앞 조종 날개의 일명 카나드는 미사일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게 가능하지만 받음각이 늘어나 급기동 시 카나드 실속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 비행 시 날개 압축성 효과가 작용하여 고도가 높아질수록 비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저고도에서 운용하는 단거리 미사일인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천궁3는 기존 천궁2보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하고 고고도에서 운용될 예정이기에 천궁3에서는 카나드를 제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탐색 레이더를 패사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로 교체하고 협동교전 통제 기술이 적용되어 한반도 통합 방공망을 더욱 단단하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은 천궁3의 추진기관에 이중펄스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중펄스 기술이란 미사일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정거리를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게 가능한 초고난이도의 로켓 기술로 이를 적용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러시아뿐입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기존 액체 연료 로켓에 비해 계통이 단순하고 미리 연료를 채워둔 상태로 대기하는 게 가능해 적의 공격 예후가 발견되는 즉시 곧바로 원점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의 공격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군용 미사일들은 고체 연료 로켓으로 제작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고체 연료 로켓은 한번 불을 붙인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어 날아가기 시작한 순간 연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추력 조절이 불가능하기에 동일한 무게의 액체 연료 로켓보다 사정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체 연료 로켓 내부의 추진제, 형상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 적용되곤 했습니다. 연료가 연소되는 면적을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함으로써 미사일 출력을 조절하여 미사일을 더 멀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발전된 형태의 추력 조절 방식이 바로 이중 펄스 방식인데요. 여기서 펄스란 추력이 한번 생성되었다가 종료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중 펄스 로켓은 고체 연료를 두 칸으로 나누어 두 번의 가속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첫 번째 추진체를 써서 초기 가속 및 일정 시간 지속 비행을 하다가 표적 근처에 도달하면 두 번째 추진제에 불을 붙여 떨어진 속도를 다시 가속시키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크게 늘릴 뿐만 아니라 종말 단계에서 회피 불가 구역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의 방공 시스템 S-400과 미국의 SM-3 미사일 등이 이러한 이중펄스 방식을 도입하여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거리 방공에 축이 될 천궁3 역시 이중펄스 추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천궁2에서 기하학적인 사거리 증폭을 이루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펄스 방식은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로켓 기술인데요. 이중펄스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켓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이 격벽이 첫 번째 추진제가 작동할 때는 수천 도의 온도와 마하의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가스에도 깨지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추진제가 작동할 때는 반드시 깨져야 하는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한 고난이도의 로켓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이중펄스 기술 개발에 들어가 2011년에 지상 연소 시험을 통해 이중펄스 추진기관의 필수 소요 기술인 격벽형 펄스 분리장치의 개발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천궁3는 이중펄스 기술이 도입된 최초의 국산 미사일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할 천궁3는 사거리가 기존 천궁2의 50km급에서 90km 이상으로 늘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 가장 요격 능력이 우수한 팩3 MSE급 요격 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만이 가능했던 이중펄스 기술까지 우리 미사일에 도입한다는 소식에 현재 추진 중인 천궁2 수출이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외의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2를 도입하고 배치하고 있으며 사우디와 루마니아, 말레이시아에서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전부터 한국 미사일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었는데요. 오래전부터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도입하여 운용해왔었고 얼마 전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극비리에 도입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달에는 사우디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천궁2 도입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사우디군과 교전 중인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탄 요격을 대비하기에 천궁2만한 시스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루마니아의 경우 지난번 대규모 방산 MOU 체결에서 루마니아의 국영방산기업 로맘과 천궁2를 생산하는 LIG 넥스1이 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및 공동개발에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며 천궁2 수출길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도 천궁2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3월 7일 말레이시아 현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LIG 넥스1의 천궁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천궁2에 대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이며 아랍에미리트에 35억 달러 규모 수출에 성공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수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중거리 방공 시스템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 무기가 보여준 기술 진보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군은 1차 사업으로 1개 포대 규모의 방공 체계를 도입하고 2차 사업에서 4개 포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천궁2와 함께 노르웨이의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미국의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레이시온의 공대공 미사일 안람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등 11개 국가에서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삼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말레이시아가 나삼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초기 물량 인도까지 최소 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 도입을 결정했던 것도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가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 위해 나삼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물량이 인도되려면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전해져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의 현지 상황에 맞추어 개량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궁의 제조사인 LIG 넥스1 관계자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천궁2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이라며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유지 보수와 관련한 사항도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FA50 수출을 이루어내며 방산협력 관계가 두터워지고 있다는 점도 천궁2가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데요. 지난 2월 말레이시아는 카이와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FA5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추후 18대를 추가로 도입해 36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나삼스를 도입할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노르웨이와 미국 레이시오는 난데없이 한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튀어나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곳 모두 한국과의 악연을 가지고 있는 곳들인데요. 노르웨이는 전차 도입 사업 협상 막바지에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K2 전차를 버리고 레오파르트2 전차를 선택했었고 레이시오는 한국 해군에 판매한 SM2 함대 국미사일의 불량 논란에도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모르쇠로 일관했었던 적이 있었죠.
레이시온의 갑질은 결국 대한민국이 국산 함대공 미사일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모를 겪어야 했던 한국 방산이 몰라보게 성장해 이제는 기존 해외 방산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파일을 집어삼키며 복수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품격에 찬사를 보내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